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좋아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일치월장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 한 분을 이 목표 기업에 맞도록 한 달 동안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그런 컨설팅을 해주실 끝장 코치님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아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치월장. 네, 아이고 참, 그 얼마나 또 준비를 하셨을까요? 자, 일치월장 벌써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지원자가 새롭게 오십니다. 네. 자, 새로운 지원자를 맞이해서 우리 일치월장 오늘의 내용이 또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정말 핫 키워드로 최근에 가장 핫한 그 키워드로 정의가 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요. 네. 바로 그 키워드는 NCS입니다. 오. 사실 이 NCS가 총 세 가지의 NCS가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채용 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NCS고요. 그 제도에 따라서 교육기관으로서의 NCS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원자로서 필요한 알아야 되는 그런 NCS가 있는데 오늘은 지원자 입장에서 이 NCS가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지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자 입장에서 제가 NCS를 한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뭐 네. 요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또 핫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 그렇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한 달 동안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1대1 코칭을 직접 받으실 지원자분 새로운 얼굴입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은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눈이 그냥 반갑습니다. 또망또망 빛나서 그래요. 똘똘해 보이는데 자, 우리 일치월장을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된 어떤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공기업 중에서도 제가 일단 과가 경영학과인데 관광 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따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유,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요. 첫 인상처럼 네. 똘망똘망했던 첫 인상처럼 정말 야무지게 한국관광공사라는 이 목표를 최종 목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4학년 2학기인 건가요? 네, 정확히는 5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에요.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또 5학년 1학기가 되는지는 조금 후에 프로필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4주 동안 어떤 변화가 진행이 되는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윤 씨의 간단한 이력사항을 좀 저희들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네. 이력사항 김지윤 지원자의 이력서 보겠습니다. 자, 지원 분야가 한국관광공사 일반행정입니다. 우리 김지윤 학생,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경영학과 5학년이라고 본인이 소개했죠. 자, 학점은 4.03이네요. 4.03. 자, 토익 스피킹 6급입니다. 140점. 자, 그리고 신 HSK 5급. 네. 네. 그리고 MOS 마스터. 네. 또 있어요? 와. 야. 여수 여수 엑스포 엑스포. 모나코 전시 안내 그래요. 하셨네요. 교내 스포츠센터 카운터 업무도 봤고요. 교내 산학협력기관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행정보조 업무도 담당했었습니다. 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1년간 교환 학생을 갔다 왔네요. 그래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전시 컨벤션에도 관심이 많음.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관심이 많음. 자, 적극적인 성격. 한국관광공사 입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강원으로 이주. 와, 적극적이에요. 특목고 졸업. 외국어 네. 고등학교를 졸업했군요. 네, 저기 취업정보센터 많이 시청 이런 건 없네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지원자들 중에서 저희가 네. 이 화면으로 봤던 네. 이력사항이 좀 가장 이 장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뒤쪽은 이제 이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을 말한 것 같고 네. 상당히 독특한 이력 사항도 있어요. 경험들도 좀 있고.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주민등록을 강원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요.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궁금해요. 네, 저는 지난 9월에 학교에서 네. 공기업 채용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때 학교 부스에서 이제 그 부스 중에서도 관광공사 부스에 그렇게 참여했는데 네. 관광공사 직원분께서 지역 인재에 대한 우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주를 하셨군요. 네, 근데 그 지역 인재라는 게 범위가 조금 모호해서 여쭤보았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은 그 지역 출신뿐만 아니라 그 지역 출신의 학교 출신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소개드린 적 있어요. 네네. 그래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정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주소 이전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김지훈 학생 이제 원주 사람이에요. 한국에. 강원도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요. 관광공사를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래요. 주소 이전까지 이렇게 감액을 네. 했습니다. 자, 그래요. 소장님, 이게 이제 이런 노력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보시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예, 강원도까지 옮겼으면 예, 강원도들이에요. 예,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이고 상당히 진짜 적극적인데 저도 사실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요. 예,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과감하게 주소지 이전하는 친구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이 친구는 어떤 열정에 있어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개발할 만큼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그리고 취업 자체가 어떤 노력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특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열정은 사실 현대에서 얘기하는 인재상에 가까운 열정에 가깝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쪽으로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도 굉장히 회사에서 좋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데 이 들었습니다. 노력이 참 이게 우리가 예쁘고 가상해 보이지만은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면접관들이 봤을 때 야, 이렇게까지 이주했구나, 이렇게 이사 왔구나 하면서 도움이 실제로 되고 점수를 많이 줍니까? 그렇죠. 면접까지 가면 분명히 이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가상하거든요. 노력들이 가상하긴 한데 그렇죠. 사실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뭐 지역 인재들을 특별 채용하는 전형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취업을 할 때 면접까지 가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지만 그 전까지는 도움이 확실하게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령 이제 오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예를 들어 관광공사가 현재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오늘 기준으로 뽑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 기준으로 뽑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또 애매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면 날짜를 1년 전으로 뭐 기준으로 원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애매한 부분까지도 또 고려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컨설팅이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우리 지훈 학생이 관광공사에 얼마나 입사하고 싶은지 그 네. 열정과 의지만큼은 저희가 프로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지훈 학생이 상당히 경험이나 경력이 좀 많다. 물론 뒷장에는 좀 관심 부분도 나와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요. 경험하고 경력은 엄연히 다른 거죠? 네, 명확하게 NCS에서 보면 이런 단어들을 사실은 설명해주는 대학생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네. 사실 경험과 경력은 정말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네. 경험은 돈 안 받고 하는 게 경험이고요. 그리고 경력은 돈 받고 하는 게 경력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경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이 실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경험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액을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보수를 받았을 때는 경력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지훈 씨가 그 뒤에 어디 관심 있다고 적은 거 보니까 이제 네.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그 이종 격투기 선수가 경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종 격투기 중계 많이 봄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관심사라고. 그건 관심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잘 됐어요 나중에. 자, 이 부분에서 우리 김지훈 씨가 질문이 하나 있죠? 그래요. 네, 물어보세요. 설명을 듣고 나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박 3일 정도, 그러니까 장기간은 아니고 단기간 동안 돈은 받았지만 그렇게 짧게 일한 경우 그거는 경력인지 아니면 경험인지 궁금합니다. 약간 단기로. 2박 3일.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애매해서 지원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직무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인 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버지 기업이야. 이런 것들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 명확하게 따지면요. 분명히 이것은 경력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경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경험으로 돌려도 뭐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돈을 받고 어떤 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경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험과 경력 이제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고요. 보니까 지훈 학생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학점도 높은 편이고 토익 스피킹도 6급이고요. 네. 중국어도
정도도 공부했어요. HSK 5급 도 있는데 사실 NCS로 취업을 하면은 불필요한 스펙을 없애자 뭐 이런 취지일 텐데 관광공사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NCS가 그 자기 회사 특수성에 맞추고 직무의 특수성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무의 영어가 필요 없으면 사실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 특수성을 보셔야 되는데 네. 한국관광공사라는 거죠. 그럼 관광공사는 사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으니까 외국어 능력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존의 뭐 어떤 경향을 보면요, 출제 경향을 보면 영어는 토익 점수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NCS가 제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토익 스피킹은 별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신 HSK가 적용이 지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될 텐데 이는 아마도 지윤 학생이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최종 직무, 정확한 직무는 인사팀에서 이런 적성이라든지 것들을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 지훈 학생이 공기업 한국관광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은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서 취업하는 방법을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쯤에서 과거 이 한국관광공사가 어떻게 채용을 진행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한국관광공사의 과거 채용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김지훈 학생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지훈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반 행정의 전형 절차는 보통 4단계입니다. 이거는 NCS가 된다고 적용이 된다고 해서 바뀌거나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2차는 직무 적합성과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심층 면접을 보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마 논술을 보게 될 거였고 됐었고요. 그리고 4차는 외국어 면접과 최종 오디션으로 채용이 과거에는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소장님? 일단 서류 전형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서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4차가 외국어 면접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NCS가 완전히 적용받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공인 성적을 영어 공인 성적을 물어보고 외국어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완전히 NCS로 2017년 이후에는 아마 영어 공인 성적조차도 안 보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차에서 4차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2차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기존에는 직무적합성 검사와 인적성 검사를 직무적합성 검사라는 항목으로 다 같이 이래 뭉뚱그려서 시험을 쳤습니다. 네. 근데 이때 거의 수능성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NCS로 오면서 두 개를 쪼개놓은 건데 직무적합성 검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에 지원한다 그러면 경영이나 회계와 같은 직무와 관련된 직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NCS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공부했던 뭐 미적분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상식 이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안심의 굉장히 NCS로 변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수능 수준. 네,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네요. 쫙. 그렇죠, 예, 뺄 건 그렇죠. 빼고. 네. 수능 수준의 불필요한 문항을 없앴다.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네. 지훈 학생은 NCS 좀 낯설기도 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없어요? 네, NCS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시작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속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걱정도 사실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지금 지원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취업될 때까지 안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NCS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과거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NCS가 출발이 되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시겠지만 고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 절차나 제도를 보면 기존에 필요 없는 불필요
한 스펙에 대해서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고졸인데 왜 이런 취업을 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보느냐. 여기서부터 NCS는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탈스펙이라든지 역량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NCS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그리고 앞으로는요 진짜 말 그대로 역량 제도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되지만 역량 위주로 사람이 취업을 하는 게 어떤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훈 씨 취업할 때까지는 안 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대로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 미션이 또 있겠죠? 네.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 인재상에 대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네. 그래 인재상을 보시고 한국관광공사의 인재상과 관련된 미션이군요. 네. 그럼 도전- 인재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오네요. 도전적인 혁신 정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적 책임 의식, 세 번째는 국제적 전문가 정신이 되겠네요. 세 가지인데 네. 다 관광공사에 꼭 필요한 인재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미션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그렇죠. 이제 NCS는 그 자기소개서에도 기업 특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재상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이 꼭 나옵니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미션을 첫 번째 미션으로 한번 선정이 되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션 과연 뭘까요? 첫 번째 도전적인 경험, 두 번째 책임 의식 혹은 주인 의식을 가져본 경험, 세 번째 외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차이인데요. 세 가지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이제 인재상에 있는 세 가지 인재상이 그대로 가져왔고요. 네. 첫 번째는 인재상에 도전적인 혁신 정신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럼 이건 도전과 혁신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도전적인 경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책임 의식과 주인 의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상도 있듯이 인재상 그대로 이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전문가 정신인데 사실 국제적 전문가라는 것들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전문가인지 단순히 언어만 영어로 얘기한다고 외국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만큼 그 차이를 갭을 줄이면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윤 씨 마지막 미션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에요? 네, 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미션 열심히 그리고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컨설팅 받는 것도 오늘 처음이었고 방송도 처음이었죠? 네, 오늘 처음이었어요. 오늘 느낌이 어땠어요? 네, 평소 주변 분들과 취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나눠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인 컨설팅 자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성격 덕에 그동안 많은 활동은 했었는데 제가 방향을 정하고 했던 거는 아니어서 막상 지금 그것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네. 꿰매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기현 소장님을 만나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우리 지훈 씨 저기 겉모습만 외모만 봐도 호기심이 되게 많게 생겼어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지훈 씨처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1:1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일취월장 함께했고요. 이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하 소장님 그리고 취업준비생 김지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